자, 최고차의 녀석의 1인 3참수 fx에 대하여 나는 일단 뭘 먼저 봤냐면 다를 먼저 봤습니다. 자, 뭐냐면 나다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사실 0 넣으면 2 나와요라는 거는 뭐 상상이에요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어쨌든 맞네? 네. 어쨌든 뭐가 문제야? 어떤 값을 넣어주면 어떤 값이 나온다. 저게 1,2로 주어져도 마찬가지야. 3,2로 주어지든 0,2로 주어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제랑 뭔가 고정석이 바뀌었나 보네. 뭐 거기 앉을까? 자, 어쨌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가는 보통 미지수 값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대입함으로써 그 미지수 찾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하고 뭐 지나가는 점 하나는 나다의 조건을 당연히 먼저 봐야 되는데 나는 일단 어쩌다 보니 다가 제일 먼저 보였어. 이거 무슨 말이야? x값이 커진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더 크면 무조건 함수값도 크대. 그게 무슨 말이야? 증가. 정확하게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특정 구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를 바뀌는 함수는 증가함수라고는 안 하고 여기서는 증가한다, 여기서는 감소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증가함수라는 명칭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증가할 때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 나와? 2차 함수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 나온다?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 나온다. 그렇지? 최고차 계수가 양수네, 2차 함수네. 그런데 얘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미분하는 함수 도함수에 대해서 나머지 함수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 때보다 크대. 그게 무슨 말이야? 대칭 축을 알려주는 거지. 뭐에 대한? F'에 대한. 맞니? 그럼 여기까지 식을 너희들이 다 세우러 갈 수 있겠니? 오케이?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일단 F'에서부터 출발하든 Fx에서부터 출발하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적분을 배우면 당연히 도함수 F'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너네는. 알았지?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거든. 적분을 배우진 않았거든. 그래서 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프라임부터 잡으면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해.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fx를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로 일단은 시작은 합니다. 근데 미분을 하면은 뭐가 된다?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되는데 요 녀석에서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지? 축을 쓸어 가는 거지. 알았죠? 근데 아직까지 상수항이 뭔지는 몰라. 그래서 요 두 개 연결시키기 위해 뭘? 1창을 보면은 a가 결정되는 거지. 얘 1창 얼마잖아? 6x네, a는 3. 그럼 a까지는 찾는 거야. b는 몰라. k를 쓰든 b를 쓰든 어쨌든 몰라로 내버려 두고. 알았죠? 그러고 나서 항상 증가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반드시 뭐 아니면 뭐? 양수 아니면 0만 가능하겠네. 맞지? 음수로 딱 내려온 순간 음수 부분이 생겨버리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러 가면 돼? 요거 누구? F0이 이었지. 그럼 얘가 그러면 B를 살리지 말고 뭐 살리자? 그냥 K 살리자. 알았죠? 전개해볼까? 3x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됐습니다.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비교하자. B 대신에 K 플러스 3 쓰면 되잖아, 이제.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2까지. a 썼잖아. 뭐야 이거? 아까 3이었지? 그럼 여기는 3.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k는 아까 뭐 0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그럼 이제 f1 넣어보면은 k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k가 제일 작은 0일 때 f1도 제일 작은 값 나오겠네. 하면 끝. 알았음? 근데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적분을 아직 안 배워서. 그래서 너희들이 적분을 배우면은 미분 쪽 문제 중 일부가 좀 더 계산이 간단해지는 녀석이 좀 있을 거다. 뭐 학교 시험에서도 뭐 서술형이 아니고 다 적분 쓰면 되고. 알았죠? 예, 끝. 정리. 38번 가볼까? 정리하세요. 편하겠네. 자, 가자. 극소와 극대. 지난 시간에 정확한 정의는 설명 안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는 있어 라고 했었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참수 얘기를 하면서 4참수도 얘기를 하면서 어디가 극대라 그랬어? A인 곳이 fx가 극대가 되는 곳이라는 말까지는 하고 맞췄었지.
결국 극대는 어떤 놈이야? 그냥 3차함수, 4차함수에서만 생각하면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놈이 극대가 되는 것이야. 극소는 여기잖아.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것이 극소거든. 그래서 3차함수나 4차함수 같은 함수에서는 좀 이따 정리할 거야. 그런 3, 4차 함수에서는 극소의 정의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hx가 극소가 되는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h의 프라임,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봐야 된다고. 근데 h'이 지금 저식을 보니까 뭐야? f'에서 g'을 뺀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녀석의 부호를 요 그림을 보면서 대답해보자. 얘가 앞에 거 f'이고 얘가 밑에 뒤에 거 g'입니다.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보면 노란색 위에 있는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나올 거야. 그럼 극소가 되는 곳은 어디겠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여기 C, 답은 3번 하고 찾아주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요 얘기 근데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 얘기. 안 한 채로 그냥 저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질문이었나 봐. 그 다음 42번은 42번은 하면 되겠네. 극대값을 가진다, 알파, 베타에서. 그럼 극대값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F 미분하고 시작하면 되겠네. 자, 가볼까? fx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상수함수 K는, 상수항 K는 몰라. 어쨌든 fx의 식이 3창, 2창, 1창까지는 주어져 있어. 그럼 도함수를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지. 도함수 구해보자. 뭐 나와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나옵니다. 얘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우리는 부호를 살펴볼 거예요. 맞죠? 0 되는 걸 찾아봅시다. 양변을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되고 1, 3 마이너스 x값이 뭐뭐 나와? 마이너스 1과 3.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두 번 발생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지난 시간에 양수는 이렇게 생긴다 했지. 음수는 바꿔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감소 증가 감소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x축의 위치는 아직 몰라. 왜? k를 모르거든. 그럼 x축의 위치가 만약에 이런 데로 간다고 치자. 문제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요? 절대값을 접어 올려보면은 이렇게만 생기잖아. 왼쪽은 그대로고 극대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극대가 두 번 발생한다고 했잖아. gx가 맞지? 탈락. 그럼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x축을 좀 더 올려보자. 과장을 좀 해서 저기로 가보자. 그럼 어때?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극대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안 되죠? 그럼 극대는 두 개가 발생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특수한 케이스 요것도 사실 안 되는 건 알 거고 바로 요런 데 있으면 돼. 그러면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다면 이게 fx일 때 접어 올린 함수의 극대는 원래 함수가 극소 극대였던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가 각각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알았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알았죠? 그때 G알파와 G베타를 빼봐. G알파는 G-1이고 G베타는 G3이겠지. 얘랑 얘의 차를 말하는 거네. 그게 1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자, 가볼까? 그럼 다시 한번. 방금 내가 X축이 여기 있으면 돼 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X축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지. 내가 수치로 맞춰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때 값이 뭐야? 아직 안 구했잖아. fx에 넣어보자. f-1이죠? 이거지? k-5 두 번째 여기가 3이죠? 3 넣어보자. k 플러스 27이죠? 그래서 일단 27. 확실한 거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양수여야 되고 얘는 음수여야 됩니다. 0도 안 되고. 그럼 k의 범위가 일단 나오기는 해요. 좀 많이 작네.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아져야 돼요. k의 범위가 좀 많이 넓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 뭐가 G알파에서 G베타를 빼보자. G알파는 뭐야? 얘가 올라가서 만드는 게 알파 아니냐? G알파 아니냐? 그러면 요 놈을 올라갈 거니까 부호 바꿔줘야 되네. G알파는 뭐다? 5-K로 쓰자. G베타는 뭐다? 그대로죠. K 플러스 27이죠. 그 두 개는 뭐하래? 빼라 그랬어? G알파에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오타나니? G알파에서 G베타를 빼보자. 절대값 좀 이따 지울게. 빼보면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2. 그 녀석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우리는 여기도 절대값 씌우자. 그때 K의 범위 생각해서 값 찾아봐. 1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K 범위 다시 좁혀질 겁니다. 알았죠? 거기서 나오는 K 중 정수 K 찾아주면 되겠지. 끝.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 지을게. 알았죠? 그래프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극대가 두 개가 생긴다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음? 그래서 수원도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상황을 해석한 거 있었지. 지수로 함수에서. 삼각함수에서도 없었던 건 아닌데 상황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특징을 살리는 느낌이었어. 막 주기함수 이런 거. 근데 수2는 진짜 말 그대로 얘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함수 파트. 알았죠? 알았죠? 우리 그거 한번 정리했냐? 우함수, 기함수, 대칭함수, 주기함수. 요 특강 수업이나 정규 수업에서 한번 한 적 있어 없어? 아직 없지.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알았죠? 오늘 시간 되면 오늘 할 거고 아니면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 할 거고. 근데 그거 다 수원 때 했던 거라 뭐 정규 수업에서 시간 남으면 그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끝. 그럼 오늘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다시 수업합시다. 정리할 거 있는 사람도 얼른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할 건데 이거 지워도 돼? 자, 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 증가감소 얘기하고 그래프 그리기 들어갔지. 그때 증가감소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랬지. 뭐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2, x2가 크다. 그것도 정의였고 오늘 문제에서도 아까 다의 조건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얘기했던 거는 그냥 함수의 증가감소,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감소, 그리고 다항함수의 증가감소가 조금씩 달라라고 했었지. 그거 다른 점을 이용해서 참고진 문제 많이 물어보거든. 극대극소도 똑같습니다. 극대극소의 진짜 정의, 그냥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성립해. 불연속이 돼도 성립하고. 자, 일단 극대극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A에서 극대다, A에서 극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A를 가지고 올 건데 그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어떤 구간에서 그 뒤에 걸 만족을 시키면 되는데 fx 값들이 x를 그 구간에 있는 x들을 f에 넣은 함수 값들이 뭐보다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지면 또는 fa가 제일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그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fa라는 값을 극대 값으로 읽어줘요. 두 번째로는 또 x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그 fa와 나머지 구간에 있는 다른 x들에 대한 함수값을 바라봤을 때 fx가 크거나 같다 또는 fa가 그 구간 안에서는 제일 작거나 같다면 그때 x는 a에서 뭐하다? 극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fa 값을 극소값이라 읽어줘.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대 극소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대충 이게 극대야 이게 극소야 했으니까 요렇게 봐봐. 여기가 극대인 거 알죠? 왜 극대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보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라고 할 때 어떻게 잡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저걸 만족하면 이라는 얘기야. 정확하게는 어떤 열린 구간이다. 자, 오케이. 자, A를 포함하는 어느 하나의 구간만이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Y 좌표들이 다 뭐해? A에서보다 값이 작지. 저 만족하지. 그래서 극대입니다. 오케이? 자, 요 녀석을 바라볼 때
선생님,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은 얘보다 큰 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거 극대예요? 맞아. 왜? 하나의 구간만이라도 만족하면 되거든. 그래서 저 어떤 구간은 하나만이라도 만족하세요가 원래 정확한 해석인데 우리는 그게 불편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X는 A의 아주 좁은 주변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해봐. 아주 좁은 주변. 여기만 딱 바라봐. 여기서가 제일 크면 극대 맞아.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가 있다. 혜연이랑 동현이랑 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들 이거 또 봤었을 거다.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예요. 혜연이랑 동현이는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여기가 D고요. 여기가 E고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G인데요. F 쪽은 내가 요렇게 그려줄게. 불연속이다. 그지? 자, 지금부터 극대가 되는 곳을 모두 찾아주시오. 극소가 되는 곳을 모두 찾아주시오. 자, 10초 드릴게요. 빨리 찾아봐요. 동동! 극대 어디야? 어디야?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 번호로 찍으려면 그냥 고르라고. 7개 중에. 뭐 A, B, C, D 하면서 골라. D하고 손 들어. 자, 극대 어디에요? 다른 거 더 있지? 또 어디 있어? A, B, F. 손 내려. 극대의 정의를 생각을 해봐. 무조건 이것만 찾지 말고 진짜야. A일 때의, B일 때의 그 Y좌표가 주변만, 아주 좁은 주변만 딱 바라봤을 때 제일 크거나 같으면 돼. A가 포함되는 이유는 같잖아. 맞죠? 가잖아. 크거나 같다거든. 알았지? 여기도 바라봐. 주변에 있는 다른 Y좌표들보다 얘가 제일 크거나 또는 같잖아.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서 얘 혼자 튕겨 올라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알았음? 자, 극소 찾아보자. 해나야. C랑 E, A. A도 포함됩니다. 왜? 극소는 작거나 같다야. 같아지기만 하는 상수함수인 곳에서는 그래서 모든 점들이 다 극소이자 극대이기도 해. 거기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뭐 쪼잔하게 저걸 잘 물어보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혹시나 물어보면 잘 찾아줘야 된다. A는 극대이자 극소인 곳이다.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옆에다가 극대가 되는 예시, 극소가 되는 예시를 몇 개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서 뭐 상수함수도 있는데 상수함수는 구분 안 돼서 뺄게. 그리고 뭐 요런 것도 있겠지. 요런 것도 있을 거고 요런 것도 지금 있었어요. 맞죠? 극소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것까지 물어본 건 내가 못 보기는 했는데 자 A에서는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또는 둘 다 아닐까요? 승희야. 옆에 승빈아. 둘이 머리 싸면서 대답해봐. A에서 극소야, 극대야? 또는 아니야? 아니다. 승희도? 극대. 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극대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극소입니다. 왜? 좁은 주변만 보라. 생김새를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만 주변을 봐. 다른 Y들보다 밑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밑에 있잖아. 아무리 조금 내려가더라도 좁게 잡으면 내려가 있잖아. 극소야. 알았지? 이것까지 물어본 건 못 보긴 했는데 가끔 물어볼까봐 그냥 이것도 예시를 들어주는 거다. 알았지? 자, 지금은 그래서 어느 함수? 미분 불가능하거나 뭐 불연속만 되거나 하는 함수들 전부 다 불연속이 되거나 하는 함수들 전부 다 찾아본 거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는 수투야. 어느 함수가 대부분이야? 3차 또는 4차와 같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래도 메인이겠지. 이거는 참고진용이고 맞지? 그러면 요 주황 색깔 4개 지워도 돼? 자, 이 중에서 미분 가능한 걸 남겨보자. 몇 번째 것만 남아요? 극대도 극소도? 그래요. 3번째 것만 남겠죠. 오늘 짰어요, 고이들. 아무도 대답 안 해. 아까
요것만 남아. 그러면 이 두 가지 극대 극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잠깐 0을 거쳤다가 부호바뀌기. 아까 말했던 거, 오늘 수풀이했던 거. 그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증가 감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와 그냥 다항 함수가 좀 달랐죠.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과 다항 함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함수의라고 하죠. 극대와 극소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극대 극소를 찾고 싶어. 그럼 뭐부터 찾아? 일단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기 위해서 잠깐 0을 거쳐가는 것을 찾아. 알았죠? 그런데 f 프라임 a가 0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곳이 극대 또는 극소냐? 그거는 아니야. 부호가 바뀌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 f 프라임 x의 부호가 저 0이 되는 x는 a를 기준으로 나는 좌우에서 어떻게 바뀐다? 좌에서 우로 갈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결국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니까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은 극소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되는 곳에서 f'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전부 다 0은 맞습니다. 하지만 f'의 a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곳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곳은 아니다. 왜? 증가하다가 0 됐는데 다시 증가할 수 있잖아. 이런 곳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뭐 극대 또는 극소값 전부 다 극값을 가지기만 하면 그곳에서 f'A는 뭐다? 무조건 0이다. 하지만 이건 안 쓸 거야. 하지만 f'A가 0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극대 극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극대 극소 찾으라고 하면 일단 프라임이 0 되는 후보는 두둑 찾아두긴 하는데 거기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죠?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증가감소 그리고 오늘 했던 극대 극소, 요거 가지고 너네들한테 사실 되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극대 극소 프라임이 0 되는 거 가지고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 하나 한 거고, 원래는 이제 그거 문제 풀고 숙제 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 다음 용어로 바로 갈게요. 사실 3번 갈 겁니다.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저거 얼른 정리해봐요. 좀 더 아마 지워질 것 같아. 문제 풀다 보면. 책이랑 정리가 살짝 다를 거야. 알았죠? 지금 보면은 어떤 3참수를 주면서 극대값을 갖도록, 극값을 갖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저께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 뭐 있음? 프라임이 0 되는 것이 2번 발생하면은 증가, 감소, 증가. 물론 최고차에서 양수라면. 그 다음에 프라임이 0 되는 게 만약에 중근이 나오면 그 다음에 프라임이 0 되는 게 허근밖에 안 나오면 그쵸? 맞죠? 자, 이 세 개 중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는 걸 찾아봐. 하나밖에 없죠. 얘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집니다. 한 개씩. 한 개라고 하죠. 얘는 극값 자체가 아예 없고 얘도 극값 자체가 아예 없어. 그죠? 증가다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곳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처럼 3참수에 대해서 극값을 갖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뭐야? 프라임이 0 되는 게 중근만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로 넘어가야 되냐면 일단 미분을 합니다.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자. 전개하자. 아이씨, 마이너스 맞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6.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을 찾아봤을 때 무슨 근 아니면 무슨 근?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 알았음?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면 끝.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8. 0보다 작거나 같다. 허근을 가진다, 작다, 중근을 가진다, 같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극대값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은 프라임보다 크면 되지. 3참수에 대해서는 극대값을 가지세요. 극소값을 가지세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세요. 다 같은 말이다. 왜? 가질 거면 둘 다 가지고 안 가지면 다 안 가지니까. 극대만 갖거나 극소만 갖는 게 없거든.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4차함수로 가보자. 4차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것만 예를 들자면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죠. 맞죠? 얘를 한번 바라보자. 극대가 있어 없어? 하나 있습니다. 극소가 있어 없어? 두 개나 있어요. 얘는요. 극소 하나 있습니다. 얘도요. 극소 하나 있습니다. 극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를 예를 들 때는 극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 뭐 극소 값을 두 개 갖도록이라고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못 봤고 보통 극대 값을 갖도록이라고 하겠지. 또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은 내가 반대로 말한 것 같은데 극대 값이라고 했니?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가 되면은 극대는 무조건 가지니까 극소값이 있도록 또는 없도록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가보자. 어떤 문제? 4차함수. 좀 있네. 극대값을 갖도록. 극소는 무조건 있으니까 안 물어볼 거고. 알았죠? 그러면 뭐 하면 돼? 너희들은 일단 요 네 개를 구분했던 게 여기서도 뭐야? 프라임이 0되는 방정식의 근이 어떤지를 판단을 했지. 그치? 그거랑 연결시키면 얘도 뭐야? 프라임이 0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 얘는 실근, 얘는 중근. 얘는 한 실근밖에 안 보여. 나머지 두 개는 허근. 근데 여기서는 삼중근. 어쨌든 이거 두 개를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이거냐 아니냐.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극대값을 갖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문제를 해석하면 된다고? F 프라임 일단 계산 좀 해볼까? 능령이 되는 이 방정식의 무슨 근을 가지도록 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세요라는 얘기라고. 알았니?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너희들이 A의 뭐 범위라던가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뭐야? 3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지. 알았지? 자, 여기서 어쨌든 좀 풀어보자. 계산할까? 4x 잠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ax. 자, 풀어보자. 양변 4로 나누면서 x는 약분하지 말고 묶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자, 얘가 무슨 걸 가지면 된다? 아까 왜 지었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맞지? 근데 이미 우리 하나 알지? 누구? 0이라는 근 하나 알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기만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중요한 거 0이 아닌. 이거 3차 방정식 할 때 고1 때 틀린 사람 많이 있을 거다. 자, 다시 얘가 0 되는 방정식의 근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한 번 더 판별식 쓰면 되기는 해. 근데 이게 몽땅 다 답이 아니라 x에 만약에 빵을 넣어주게 되면 a가 빵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아니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범위가 맞기는 한데 그 중에서 0은 빼줘야지. 이거 범위 구해주면 뭐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거잖아. 그 중에서 0은 빼야지. 그래서 합칠 때 보통 수직선 그려가지고 막 하지. 뭐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요. 근데 그러다 보면 0을 지나가지. 0은 비워준다.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a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일 겁니다. 0 안 비워서 많이들 틀린다. 알았음? 끝. 그래서 어쨌든 극대값을 갖도록 극소값을 갖도록에는 기본 문제가 쭈르륵 등장하고 하나 또 심화가 껴있어요. 그거까지 한번 지금 풀어볼 겁니다. 기본 문제 한 2개랑 이미 푼 거 말고. 알았죠? 심화 문제 하나. 근데 심화가 여기 있나? 없어. 뒤로 갈 거야. 쭉 가보자. 그냥 받는 거 하나 해볼까? 그냥 뭐 51번 하자. 대표 문제. 자, 51번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55번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참수 바로 있네. 59번. 요 3개 하자. 51, 55, 59. 근데 유형, 아니 문제 55번이 유형 10번이죠. 유형 10번에다가 별표 빵. 오케이, 유형 10번 중요하다. 많이들 틀린다. 자, 어쨌든 3개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가자. 51번. 안 넘어가. 51번. 자, 3참수가 극값을 갖지 마세요. 그럼 뭐야? 아까는 극값 가지자. 그래서 뭐 했어? 프라임이 0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닌가? 아까는 또 같지 않는 거였나? 어쨌든 f 프라임 x가 같든 말든 상관없이 미분을 해서 프라임이 0 되는 거를 살펴볼 건데 뭐야? 아, 플러스 2. 요건데 얘가 0이 되는 게 극값을 갖는다면 극대를 갖는다면 극색수를 같이 가지는 거니까 프라임이 0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겠지. 근데 지금 갖지 마세요니까 뭐 하면 돼? 허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들어가면서 a-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냐? 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작거나 같다면 되고 a는 2차 부등식은 답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59번 먼저 갔다가 오자. 59번도 똑같죠.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세요. 그럼 뭐다?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프라임이 0 된다. 그 녀석의 근이 뭐 하다?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된다. 근데 거기서 조심할 거는 인수분해가 하나 돼서 인수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야. 아까처럼 뭐 바로 x로 묶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미수 a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하나 가진다. 그럼 나머지에서 그냥 두 개를 가진다.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다가 아니라 얘랑 다른 걸 가진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를 풀긴 푸는데 이 실근을 넣은 거가 0 되는 경우에 a나 k를 빼줘야지. 알았죠? 그거 조심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4참수를 먼저 본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처럼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세요. 또는 최고차계에서 음수가 되면은 1, 1, 1, 1. 극소를 가지냐 마냐로 나뉘거든. 그래서 극소를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 이건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라서 사실 똑같은 문제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같지 않도록이야. 극대나 극소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건 이 세 개에서 찾는 거잖아. 그지? 세 개 다 찾을래? 이것도 찾고 이것도 찾고 이것도 찾을래? 아니, 하루 종일 걸려요. 오케이? 예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61번은 어떻게 풀래? 내가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 사실. 자, 일단은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증가감소 얘기 나오면 미분하듯이 극대 극소 얘기 나와도 미분을 합니다. F'을 구해요. 마이너스 4x의 샴승 마이너스 4의 a-1의 x 마이너스 4a 0 되는 걸 찾아볼 건데 일단 인수분해 되지? 양면 마이너스 4로 나누고 인수분해 하자. x 3승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 자, 뭐 넣으면 돼? 그냥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된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로 조리집법 할 수 있을 거야. 1, 2차가 없는 거 빵 조심. a-a까지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빵 사라지잖아. 그러면 뭐가 나왔어? 일단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a. 자, 여기서 얘가 막 허근 갖는 거, 중근, 삼중근 갖는 거 다 할 거냐고. 그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결국 경우가 4가지밖에 없었고 우리는 1개, 3개로 묶어갈 거잖아. 자, 여기서 질문. 이걸 몽땅 다 합하면 미수 A가 뭐가 되게? 실수 전체가 돼.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우리는 원래 이거 구할 줄 아니까 이걸 구해서 여집합으로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극소값을 갖지 말라고 했지만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찾아줘요. 여집합으로 답만 쓰고. 알았지? 그럼 방향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어쨌든 뭐다? 얘가 또 뭐 하셈? 마이너스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범위를 A의 범위를 찾아줘. 알았죠? 우리의 답은 그 녀석의 여집합이 답이다. 반대 범위가 답이다.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뭐 또 이거 비우고 범위로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답이 뭐였지? 마이너스 4분의 9였지. 아까처럼 만약에 이 범위를 찾았는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가 나왔으면 우리의 답은 반대로 범위로 쓰면 되는데 그때는 있잖아. 여집합의 범위를 쓸 때는 있잖아. 0이 아닌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이 상태에서 뒤집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뭐 A가 0이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끝이야. 알았지? 한번 생각해봐. 요 녀석을 그냥 범위로 쓸 때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기는 한데
0을 비워야 됐었어. 그게 요 범위였지. 근데 우리가 찾아낸 건 이 녀석이 여집합이니까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면서 반대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알았지? 뭐 그런 문제가 있다. 극대극소를 갖지 마세요라는 문제도 결국은 갖는 경우, 다 갖는 경우를 찾아서 여집합으로 쓴다. 이거 설명하고 싶었다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55번으로 갈 건데 맞게 풀었나 모르겠다. 요거 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일단 요거 뭐를 필요로 하니?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근의 분리. 이것도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알았죠? 55번. fx가 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주세요. 일단 3차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져주세요. 뭐야?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2번 발생하세요. 맞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대놓고 근의 분리를 말하는 거기는 한데 3x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x에다가 플러스 3a가 0 되는 의 두 근이 어디야? 결국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곳이지. 근데 두 근이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요거는 근의 분리죠. 요 함수가 결국 f 프라임 x죠. y는 0이라는 함수와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반드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발생하세요.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반드시. 근데 그 두 점이 어디에 있다? 둘 다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근의 분리가 됐고 한 판축을 확인할 겁니다.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 자, 함수값 f'이라는 함수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f'이라는 함수에 뭘 넣어줘야 돼? 누가 봐도 x값 2 찍혀있죠? 2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생각할게. 넣어주고 나온 값이 뭐다? 올라가고 올라가네. 둘 다 양수네.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 역시 계산은 생각할게요. 계산을 했는데 뭐야 돼? 반드시 두 근이 존재해야 돼. 자,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 나온 거고 사실은 그 두 개가 다 달라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었어.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다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축의 위치 뭐 해야 돼? 축이 어디예요? x는 3분의 a 플러스 2죠. 그 3분의 a 플러스 2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자, 이거 기억나?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보내준다는 거 그거 안 보냈네. 근데 물리 영상 보내준다는 거, 그지? 자, 그때 당시는 월요일날 수업 때는 판축을 안 보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오늘은 판축도 봐야 되는 기본적인 근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죠? 판축 안 보는 문제는 뭐였다? 두 개의 근 사이에 뭐 마이너스 1만 찍혀있든 마이너스 1과 2가 같이 찍혀있든 어쨌든 그 사이에 뭔가 찍혀있다면 그때는 판축 안 보는 거. 지금은 양 끝에다가 더 바깥에다가 마이너스 1과 2가 찍혀있으니까 이거는 판축 보는 거. 비교 대상이 있잖아. 축도. 알았죠? 알았죠? 예, 끝. 여기까지. 요 네 개의 부등식 해를 A의 범위를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면 답이 될 거예요. 알았죠? 뭐 분수 나오나 보다. 막 5배 하고 2배 해서 더한 거 보니까. 자, 요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 뭐 마우스 어디 갔냐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그때 최대 최소 어디로 갈 거야? 최대 최소 구하러 갈 겁니다. 자, 요거는 딱히 개념 설명은 없어요. 내가 수원에서도 그리고 수상에서도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는 수하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떤 함수를 물어보든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수학 3에서 배웠던 2차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구하려면은 뭐 활용해서 식을 구해서도 있지만 어쨌든 식을 구하고 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결국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 그 그래프 안에 정의역의 범위, x의 범위를 잘 표현해야 되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결국은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야. 수1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였어요. 근데 3차, 4차 함수는 뭐가 달라지나? 아니요, 똑같습니다. 3, 4차 함수 또한 뭐다?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 그래서 우리 그래프 배웠으니까 이제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자, 가볼까? 바로 fx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근데 3참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증가해 왔었고 끝에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딱히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 둘 다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3참수는 범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을 구해보자. 뭐야?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내가 지금 프라임을 했다. 왜? 그래프 그리려고. 맞죠? 그래서 0 되는 것을 살펴봐야지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0 되는 걸 살펴봐야지 1, 3, 마마 x가 몇 개 나왔어? 1과 3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 프라임이 0 되는 게 두 번 발생하는데 최고체계수가 저기 첫 번째 거 요거 말고 첫 번째 거 음수니까 내려가게 그렸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0과 5. 그래서 5, 0을 찍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살펴볼 거야. 그러면 최대값의 후보는 0과 3일 때의 값이겠지. F0, F3 구해주시고요. 최소값의 후보는 1과 5일 때가 후보겠지. F1과 F5를 구해주세요. 둘 중에 작은 게 진짜 최소값이고 둘 중에 큰 게 0과 3을 넣었을 때 나온 것 중에 둘 중에 큰 게 진짜 최대값일 겁니다. 자, 특강에서는 여기가 끝이야. 그런데 정규 수업 때 뭘 알려줄 거냐면은 보자마자 0일 때 나오는지 3일 때 나오는지 최대값이 1일 때 나오는지 5일 때 나오는지 보자마자 사실은 알아. 이건 무조건 0과 3일 때 값은 똑같고요. 1일 때와 5일 때의 값은 5일 때가 더 작아요. 그걸 알 수 있어. 그 그래프의 특징을 특강이 아니라 정규 수업 때 다룰 거다. 알았지? 그래서 특강에서는 그냥 찾아봐 해서 끝을 낼게요. 알았죠? 궁금하지? 궁금해 죽겠지? 일단 숙제로 그냥 풀어. 정규 수업 기다리지 말고. 알았어? 자, 그거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하면 더 10월을 겪어보라고 일부러 정규 수업 때 더 늦게 수업할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보도록 할 거냐면 뭐 하나는 너희들이 풀어보자.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나 최대값을 줄 테니까 시그 완성해봐요나 똑같잖아. 67번 하나 풀어보자. 67번. 그리고 활용은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지. 67번, 70번. 두 개, 기기. 부피는 뭐 딱히 별거 없고. 요거 하나만 더 할까? 77번까지. 세 개 해보자. 자, 갑시다. 67번 풀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예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지. 그리고 방금 내가 채원이한테 뭘 강조했었냐면 너네들 다 마찬가지야. 뭐 쓴 사람이 한 4명 정도밖에 없던 것 같은데 미분을 하잖아. 그때 제발 부탁이니까 이것만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것만 미분을 한 건 맞아.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만 써놓으면 나중에 뭐 틀렸다가 다시 보거나 답이 안 나와서 다시 보거나 할 때 이게 뭔지 또는 그냥 뭐 원큐 푼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쓴 게 뭐였는지 깜빡깜빡 한다 너네. 나중에는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난리도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구한 게 도함수입니다 라는 거 요거 좀 반드시 써주세요. 좌변. 알았지? 내가 구한 게 뭐 y다, y''이다, 뭐 g''이다, g2'이다 이런 거. 알았지? 어쨌든 얘가 뭐해?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양수, 음수 다 찾기 위해서 0을 찾는 거지. 그리고 a는 양수라는 거 잘 보시고요. 그러면 4ax로 묶어줘도 좋고 4a는 약분하고 x로만 묶어줘도 좋고 어쨌든 남은 게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어머 0 되는 게 뭐 나왔어요? 3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과 0과 1. 나는 크기 수준으로 보통 씁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0과 1. 뭐야?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서로들은 3개가 나와버렸잖아. 그거 딱 보자마자 그래프 알았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미분한 거라고 처음에 강조했었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기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나서 눈으로 확인을 하라고. 언제 최대가 될 것인지, 언제 최소가 될 것인지. 3참수는 배우지만 4참수는 정규 수업 해도 안 배워요. 마이너스 1이 뭐 있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인 건 아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는 몰라. 그래서 요걸 다 보면서 최대값의 후보는 아직 뭔지 정확하게 몰라. 둘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최소값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1에서 나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자? f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자. 넣어봐. 그럼 뭐 나와? 바로 함산.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래서 뭐 나왔어? 그게 2냐? 2네? 그러면은 우리는 b-a가 1인 걸 찾은 겁니다. 뭐 또는 b 대신에 이제 뭐 하면 돼? 이항하면 a 플러스 1을 써도 좋아요. 미지수 하나만.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값의 후보 찾아가보자. 누구누구?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 이게 좀 짜증날 것 같은데 f에 0 넣은 거. 얘가 너무 심플하게 도와준다, 그지? 넣어주면 얘는 b 플러스 1이고요. f 마이너스 2는 뭐예요? 그냥 쓰자. 16a 마이너스 4, 2, 8a 플러스 b 플러스 1. 뭐야? 8a 플러스 b 플러스 1. 계산 안 해봐도 얘가 더 크지. 왜? a는 양수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이겠네. 얼마? 11. 그럼 b 대신에 a 플러스를 쇽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2잖아요. 아, a는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2고. 답은 3이고. 잘 찾았네. 대부분 답은 맞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할 거야. 알았지? 증가함수를, 즉 F'F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내가 몇몇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F'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3개 나왔다 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물론 못 그린 것보다는 당연히 나은데 좀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미수가 너무 많거나 하면 특히 헷갈릴 수 있고. 알았죠? 알았죠? 자, 어쨌든 70번으로 갈 건데 70번은 수상에서 나왔어. 수상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활용해서 삼각김법 등장했었어요. 닮음 이용해서 이 녀석의 뭐? 넓이의 최대값 찾기.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 a에 대한 2차 함수 나오거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2차 곡선을 주면서 요 사각형의 뭐? 그때는 둘레가 나왔었어. 왜? 가로는 1차식인데 세로는 a에 대한 2차식 나오거든. 곱하면 안 돼. 그래서 더해가지고 2차식의 최대 최소 풀었었단 말이야. 똑같아. 그거 여기서 약간 응용하고 활용한 게 두 개의 2차 함수 나오면서 이렇게 만드는 문제. 교과서에 더 뭐 발전하기, 뭐 발전해보기? 발전 문제? 뭐 거기 있었던가. 아니면은 마플 시너지범 저 뒤에 행일 이런 데 있었어요. 뭐야? 있었어요. 오케이?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때 당시 우리 어디를 미수로 잡았어? 요거는 닮음 잡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길이가 만약에 뭐야? 뭐 한 3대 2 나와 있었으면 여기를 3a. 아, 미쳤나봐. 여기를 3a. 뭐 여기를 2a. 뭐 이렇게 미수를 잡으라고 닮음을 썼었지. 근데 요거는 어떻게 잡았어? 뭐 학생마다나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일단 무조건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점 얘를 웬만한 미수를 잡으라고 했어. 그때 당시 만약에 이렇게 되었더라도 나는 여기 잡으라고 했어. 요 점. 오케이? 어쨌든 뭐 어떻게 잡든 얘를 내가 뭐 해보자. a라고 잡아봤어. 그럼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4. 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하죠. 세로의 길이를 찾아보고 가로의 길이를 찾아볼 건데 이거 대칭이잖아. 가로의 길이는 2a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이걸로 찾아주면 돼. 같은 x좌표 a 1대2 이 점의 좌표 찾아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입니다. 둘이 빼면 높이죠. 2a 제곱에 마이너스 8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다 나왔고 넓이 구하면 되잖아. 넓이 SA라고 할까? SA 넓이 뭐야? 가로의 길이 2a에서 세로의 길이 2a 제곱 마이너스 8을 곱해요. 뭐 적당하게 2는 묶어서 최고차계수 4로 쓰고 뭐 인수를 쓰든 오히려 전개를 하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셈. 나는 그냥 전개할래. 싹 다. 묶지도 않을래. 이렇게 갈래 그냥. 됐지? 어쨌든 a에 대한 3차 함수.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 3차 함수야. 4차 함수여도 마찬가지겠지만 3차 함수는 특히나 범위 없이 최대값 절대로 안 나와요. 범위를 아직 안 구했어. 4차 함수도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 최대값의 위치가 달라질 거야. 맞지? 최대값. 그래서 범위 어떻게 해야 돼? 점의 좌표로 잡을 때는 우리가 잡은 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어디에 있어? 1사분면에 있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잖아. 얘가 0이고 이거든.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등호가 없다. 알았지? 등호가 없어요. 둘이 바뀌었어? 이런 멍청한 거 봐요. 돌겠네.
이런 젠장. 왜 이제 말했어? 아니야. 말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요게 엎어진 거구나. 아, 그러네. 얘가 뭐야?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이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이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a 삼승 플러스 16a네. 그리고 어쨌든 a의 범위는 굳이 지울 게 없었는데 어쨌든 0과 2 사이. 등호가 없는 이유는 0이 되면은 사각형 아니거든. 2가 돼도 사각형 아니거든. 그래서 등호는 없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100% 어디서 무조건 극대에서 나올 거야. 저 범위가 극대 무조건 포함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정확하게는 그려봐야겠지만. 알았지?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이 있을 리가 없잖아. 끝에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객관식이면 극대를 빨리 찾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래프 그려가 보자. 알았죠? 미분을 해야지. 마이너스 12a의 제곱 플러스 16는 0a 제곱. 아, 왜 또 분수야? 나 계산 맞게 했니? a 제곱은 얼마야? 3분의 4야? 그럼 a는 얼마야? 뿔마 루트 3분의 2야? 그러면 최고차익에서 음수인 3참수의 그래프가 요렇게럼 생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여기는 루트 3분의 2. 대충 1점 몇이다, 그죠? 분자가 살짝 크니까. 그래서 여기가 1점 몇,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극대를 포함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디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S, A 자리에 루트 3분의 2를 넣어주면 답인 거지. 계산은 안 할래, 나는.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끝! 답 근데 루트 3 막 포함해? 아, 있어? 오케이. 너도 계산 안 했냐? 왜? 수능 날도 계산하지 마라. 답은 너희가 구하세요. 아이고, 그 답은 비워더라. 자, 7번 갑니다. 자, 요 문제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왔음. 왜? 교과서에 있거든.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모든 출판사에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학교 교과서에 요게 있어요. 요거예요. 9의 원뿔 붙여. 그래 놓고 나서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결국은 뭐야? 저 원뿔의 부피를 a 또는 t 미수 하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지. x나. 그래서 3차함수나 4차함수가 나와서 그 3차함수, 4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될 거야. 범위도 함께 찾아서. 맞죠? 요것도 똑같아. 뭐 원뿔이나 원기둥이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원뿔의 부피나 원기둥의 부피나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고 밑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 높이 부분에 요거 두 개 똑같은 거 우리는 요것만 찾아주면 돼.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여기서 이제 너네가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딱 x로 잡는 순간 틀리. 왜? 높이가 루트를 포함을 해. 높이가 루트를 포함하면 부피가 루트를 포함한다고. 너희 루트를 포함하는 함수 미분할 수 있어? 수투는 미적분은 가능하지. 수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지수는 반드시 어디로 잡아주셈? 높이 쪽으로 잡아주셈. 그러면 결국 여기가 루트 포함하잖아. 똑같은 거 아님? 아니지. 넓이 구할 때 파이 r 제곱. 반지름은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 사라지잖아. 알았지? 그래서 높이는 2x고요. 이제 부피거나 부피 vx. 높이는 2x고요. 밑면의 넓이는 파이 r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기본적인 3차함수가 나왔으니까 최대치수 구하는 건 이번에는 생략할게. 요거는 미지수 설정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풀어보라고 했던 거다. 알았지? 저런 원기둥, 원뿔 나올 때 높이 쪽을 미지수로 꼭 잡아주세요. 또는 반지름 했다가 루트가 나오고 부피가 뭐 넓이나 부피가 루트를 포함하면 그걸 잘못 잡은 거야. 다시 잡으러 가. 알았지?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 최소 활용 뭐 이런 것들 다 끝났고 이제 쭉 넘어가면 끝났네. 요 단어는 끝이 납니다. 100번에서.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방설은 3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현우야.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 뭐 했어? 여태까지. 3차 방정식. 함수 말고 방정식. 오늘도 풀었잖아. 뭐라고? 그렇지. 조리제법. 결국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잖아. 분명히 인수분해가 됐었어. 미지수 A를 포함을 하더라도 A를 없앨 수 있는 건 뭐 1 넣어보면, 2 넣어보면 A 사라지게 해보면 알아서 0 됐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뭐 했어요?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는 1차와 2차, 적어도 2차까지는 돼서 2차에서는 판별식을 쓰든 근해 공식을 쓰든 뭘 하든 할 수 있었음. 맞지? 근데 이제 나오는 3차 방정식은 뭐예요? 4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은 뭐예요?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앞에라도 뭐 K가 있든가 그럼 뭐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하는 실험이라도 해보지. 그지? K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방정식 어떻게 풀어? 너희들이 이제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수업은 끝나서 이제 쓸 건 없어요. 2차 방정식에서도 뭐 근을 구하세요. 근의 공식 쓰면 되고 인수분해 하면 되고 근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판별식 썼으면 됐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거는 근의 공식을 제외한 나머지 뭐 인수분해라던가 판별식이라던가 가지고는 풀지 못했거든.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모두 다 도구를 가지고 풀기로 했었는데 뭐 판별식이나 근의 공식 같은 도구를 가지고 풀기로 했었는데 도구를 못 쓰는 상황이니까 뭐 했어? 함수로 풀었잖아. 그게 근이 분리야. 고차도 마찬가지야.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는 딱 하나입니다. 인수분해.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못 쓴다고. 도구를 못 쓰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을 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너네가 숙제를 하면서 그래프를 잘 그려 오시고요. 아마 다음 특강 전에, 그러니까 월토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요일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 오늘 말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마 월요일 수업 전에 그 아까 말했던 거 있지, 그 그래프 특징 같은 거 그거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것까지 배우고 오늘 숙제 잘 해오면은, 요거 특강 숙제 잘 해오면은 아마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빨리 그리는 것도 배울 거고. 그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 넘어가서 그래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잘 그려서 뭐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러 가겠지. 그러고 나면 동화수업은 끝나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주말 수업들, 월토반은 토요일, 수요일반은 일요일 수업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 특강 때 또 도움 많이 될 거거든. 알았지?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